네, 전일 미증시 매크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장 하루 쉬어가는 동안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S&P 500, 나스닥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이야기와 함께 우리 전문가 유산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발표된 노동 지표가 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면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표 내용과 앞으로의 좀 전망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나왔던 지표들이 노동 지표들이 좀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와 비농업 고용 지수가 여태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던 지금 현재 노동 관련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건 반대로 나오고 반대로 실업률은 예상보다도 높게 나와주면서 또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섞이긴 했지만 결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다, 시간당 임금 지수가 높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더 간다, 현재 시장이 강하다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현재 채권 금리가 0.1%가량 오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의 시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의 경기가 너무 강렬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어서요, 젠슨항 CEO의 자사주 매도할 것이라는 보도 나오면서 전일 엔비디아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반독점 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대해서 AI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안 좋은 하방 압력을 엔비디아가 받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공매도가 갑작스럽게 올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시총이 2위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3위로 추락하게 됐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가 급등하면서 일어난 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재미난 소식이 있을 예정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10대 1 분할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부터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 날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래도 일단 엔비디아 주식 분할 자체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액면 분할 진행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민주식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어링키티가 1시에 라이브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라이브를 하는 걸까요? 일단 로어링키티가 어떤 이유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민주식이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장 전에 엄청나게 민주식이 급등하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게임스탑 쪽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들을 약간 조금 좋지 않게 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19%가 장전에 빠지면서 현재 어제 이어가고 있던 투자 모멘텀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로어링키티가 1시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시에 라이브를 켰을 때 과연 반전이 있을지는 아무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로어링키티 라이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견조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고 캐나다도 바로 그 전날에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둘 사이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곧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되 다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유럽의 금리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게 되면 결국 유럽 쪽에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나왔던 비농업 고용지수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시기가 아마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이 가장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피봇의 움직임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요, 치폴레 관련 이슈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치폴레도 이번 달 말에 약
지금 40대 1, 50대 1 규모의 주식 분할을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채군 같은 경우, 치폴레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치폴레 CEO가 얘기를 하기를 이로써 주식을 더 쉽게 사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역사적인 이 결정으로 인해서 팀원들에게 보상하고 그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나은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회사는 체인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모든 레스토랑 관계자와 직원들에게 일회성 지분 보조금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치폴레가 현지 시간 26일 50대 1에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